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디오 채널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최근에 엔터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관련주 중에서 가장 저평가됐다고 평가되고 있는 초록뱀 미디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회사일 거고 예전에 이 테마에 맞춰서 한두 번씩 움직였던 적이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급등 추세에 어떤 이유에서 나온 것이고 주가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 분석에 나온 의견들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를 참고해서 매매를 하실 때 모든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초록뱀 미디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자면 시가총액은 5,924억 원이에요. 작은 종목은 아니죠. 엔터주들을 치고. 그래서 3대 메이저, 하이브까지 하면 4대 메이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제외하고서는 그래도 중형급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 시가총액 순위로는 코스닥 순위 128위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보유 지분이 3% 내외로 상당히 적은 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의 이런 주요 사업을 보면 TV 드라마 제작을 중심으로 하는 컨텐츠 제작 사업이 있고, 그리고 이제 드라마 컨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부가 사업 및 부동산 사업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상파, 그리고 이 케이블 사업자 통해서 콘텐츠 기획 제작 방송을 하고 있으며 국내 콘텐츠의 해외 판매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종목이 최근에 이 거래량이 상당히 급증하는 모습인데 저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이 투자 모멘텀과 성장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아주 강하게 부각됐던 뉴스인데 어제부터 이제 이 뉴스 내용이 많았죠. 이 초록뱀 미디어가 1,100억 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유치하면서 신사업 모멘텀이 아주 강력하게 부각이 되는 그런 또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회사에게 1,100억을 다 투자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표적인 회사들, 예를 들면은 빗썸이라든지 아니면은 YG 엔터테인먼트 계열의 YG 플러스라든지 이런 메이저 회사들의 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인해서 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졌어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초록뱀 미디어의 주가를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첫 번째 투자 모멘텀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관련 기사 내용 보면 역대 최대 규모의 유상 증자라고 하죠. 그래서 초록뱀 미디어가 1,1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자금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대체불가 토큰인 NFT 그리고 메타버스 중심의 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콘텐츠 지식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행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곳의 회사가 참여한 게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 7개의 회사를 나열을 해보자면 이제 최대 주주인 초록뱀 컴퍼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홈쇼핑, 그리고 빗썸코리아, 그 다음 비덴트, 그리고 이메이드 트리, 그리고 버키 스튜디오랑 YG 플러스, 이렇게 총 7개 회사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회사들 대부분은 이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회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 있는 회사들이 동시에 이 초록뱀 미디어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신사업 기대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확장성을 충분히 확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최근에 아주 제일 큰 주가 반응성에 영향을 준 뉴스고, 두 번째 투자 모멘텀으로는 이 최근에 엔터테인먼트사들이 혹은 게임사들이 NFT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기사 내용이나 또 관련 공시 내용으로 주가의 상승이 상당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움직임들이 새로운 신규 테마로 형성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 사업과 본업을 겸업하는 그런 회사들이 하나의 섹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시대적인 트렌드가 단기간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NFT를 같이 주력 사업으로 삼는 신규 테마가 형성됐고, 향후에 이제 이 시장의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투자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면은 증시에서 NFT 열풍이라는 기사 내용인데, 내용을 한번 보면 주요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게임사들이 NFT 시장에 속속 진출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NFT가 한 테마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최근 주가 지수가 상당히 지지부진한데 이 안에서도 차세대 먹거리인 NFT 사업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이 NFT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사 혹은 게임사들 좀 보면 하이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빌, A스토리, 또 SNK, 또 이제 갤럭시아 머니터리나 NHN 이런 회사들이 있고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뭐 네오위즈 홀딩스라든지 아니면 뭐 넷게임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이 NFT라는 것을 하나의 이제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그런 주력 사업을 신사업을 지금 확장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 흐름이 저는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엔터테인먼트사랑 게임 기업이 왜 NFT에 진출을 하냐 이렇게 이제 누군가 궁금해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NFT 관련해서 글로벌 시장이 동시에 확인이 되면서 차세대 먹거리로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NFT는 결국에는 뭐 게임사나 연예기획사나 새로운 또 소비자들에게 소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그런 대체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NFT 시장에 대해서 향후에 좀 더 확장성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투자 모멘텀으로는 이 초록빛 미디어가 지금 NFT 말고도 원래 본업은 이제 드라마 제작이에요. 드라마랑 컨텐츠 제작인데 최근에 제작한 드라마들이 흥행을 하면서 주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이 관련된 기사 내용을 보면 얼마 전에 이제 종영했던 펜트하우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작하게 될 드라마들 그에 대해서 기대감이 크고 방금 말씀드린 이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대박이 나서 넷플릭스가 협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죠. 그래서 K 콘텐츠가 크게 주목받는 가운데 요즘에는 이 K 콘텐츠라는 하나의 장르가 생겼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초록빛 미디어가 넷플릭스와의 협업을 확대하며 눈길을 끈다 이런 기사 내용인데 넷플릭스에 이제 최근에 제작한 드라마 동시 상영을 하고 또 이제 최근에 112억 원 규모의 새 드라마 국내 방영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계약 금액이 112억 원이면은 전년도 매출액 대비해서 23% 수준인데 이 외에도 이제 넷플릭스에 방영되는 드라마 외에도 향후에 이제 BTS 예전에 초록뱀이라는 그룹이 BTS 관련주로 엮였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빅히트와 BTS 세계관을 담은 신작 드라마가 출시할 예정이고 또 이에 대해서도 실적 향상이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새롭게 나올 드라마도 그렇고 올해 흥행한 드라마도 그렇고 원래 주력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멘텀도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제 2021년도에 총 7편의 드라마를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 보고서 내용 보면 초록뱀은 최근 중소형 제작사들 중에서 가장 소외받고 있는 종목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이제 재평가가 크게 반영되고 있는 다른 중소형 제작사들과 드라마 제작 편수 확대 또 이제 수익 모델이 진화되는 그런 관점에서 결국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주가 흐름일 것이다 이런 기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올해 7편의 드라마를 제작한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시즌 1부터 3까지 그리고 이제 그 외의 드라마에서도 지속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드라마 제작만으로는 사업성이 크게 좋아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또 이제 수익 구조가 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드라마는 대부분 이 큰 IP를 통한 해외 판권 수익은 직접 인식하지 못한다고 여기도 나와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협찬과 PPL 이쪽에 이제 고수익이 확인이 되어야지만 눈에 보이는 수익성이 확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주력 사업이 드라마 제작인데 그에 대해서 올해 7편을 제작을 하면서 상당히 전보다는 활발한 흐름이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실적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중국향 매출이 사라진 2017년도 이후에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재평가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최대 실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단기 순이익이 굉장히 크게 난다 이런 쪽보다는 일단은 매출이 굉장히 확대될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익성까지 확보가 되려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PPL이나 이런 광고가 많이 들어와야 수익성도 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단 매출 자체가 굉장히 견고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주가 재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제 단순히 원래 주력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 투자 수익도 올해는 있다고 하죠. 그래서 초록뱀 그룹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들이 투자한 네이처셀이 급등을 하면서 평가 수익도 얻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기사 내용은 올해 7월달 기사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네이처셀에 투자를 해서 평가 수익이 5배까지 났었는데 지금은 5배까지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한 2배 정도 가까운 평가 수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도 이 주력 사업인 드라마 제작 때문에 올해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라는 기사 내용이고, 물론 이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연결 매출액이 379억이나 되지만 영업이익은 겨우 흑자를 보여주는 정도였죠. 그 대신 이제 매출 자체가 이렇게 크게 나온 거는 이 중국향 매출이 사라진 2017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실적이다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 제작에 대한 부분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지속적으로 PPL이나 광고 사업을 영위를 해야 좋은 또 수익성이 확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신 이제 초록뱀 미디어라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엔터주들 중에서 혹은 이제 최근에 NFT랑 엮여서 올라가는 주식 중에서 초록뱀 미디어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드라마가 이미 충분히 흥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수익 모델만 확보가 되면 주가가 충분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기사 내용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투자 모멘텀은 최근에 나왔던 뉴스 1,100억 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유치를 했고, 거기에 이제 참여한 회사들이 대부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메이저 회사들이라는 거, 그래서 신사업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요. 두 번째 투자 모멘텀은 지금 엔터사들과 게임사들이 트렌드로 좀 확인되고 있는 NFT 협업, 이것을 통해서 신규 테마가 형성이 됐고 이 신규 테마가 향후에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원래의 주력 사업인 드라마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K 컨텐츠로 인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중국향 매출 사라진 2017년도 이후로 최대 실적이 달성됨으로써 주가 자체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올 때마다 항상 주가가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인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주봉상으로도 아주 무거운 매물대, 지속적으로 무거운 매물대로 인식이 됐었던 가격을 한참 넘어선 자리고, 또 이제 관련주들, 예를 들면은 초록뱀 미디어뿐만이 아니라 K 컨텐츠 관련주들이 있죠. 버킷 스튜디오라든지 아니면 위지역 스튜디오라든지 아니면 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현재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절대로 주가가 지지부진하거나 재평가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이 거래량 오늘 아주 굉장히 사실 이 3,400원 매물대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예전에 전고점 부분이 항상 형성되었던 게 이 3,400원, 500원 자리예요. 여기에 이제 악성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물려있고 실제로 이 정도 평단에서 고생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강력하게 또 그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삼자비중 유상 증자의 또 납입일에 맞춰서 이상 없이 잘 마무리가 되려면 주가 흐름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제 이런 K 컨텐츠라든지 또 이제 NFT 협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종목들 자체가 시장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고점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예전 정고점이 이제 2015년도 7,250원인데 이 정도 가격대까지 단기간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가장 많은 악성 매물대가 지금 확인되고 있는 4,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의 주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지 라인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또 지지 구간이 잘 지켜지고 있고
오늘 프로그램 매도세가 상당히 강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해서 갑자기 양전하는 모습, 여러 가지 수급 사항들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으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향후에 한 25% 내외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총 7천억 이상까지의 가능성, 한 7,500억 정도까지의 가능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4,000원 내외의 가능성까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지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문제가 오늘도 장중에 보니까 호가창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20-30% 수익 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적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고점을 천천히 흡수를 하면서 올려간다는 것은 또 향후에 급락의 가능성도 다른 관련주들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또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상당히 견고한 주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매도세는 최근에 계속 강하게 나왔죠. 이런 와중에서도 주가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신용으로 매수가 안 돼 있는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단기적인 관점에서 들어오는 투자자들보다는 이 종목 자체의 모멘텀을 보고 투자를 이어가는 그런 투자자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 초록뱀 미디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에도 이제 섹터가 순환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종목들 나올 수 있으니까 요즘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가는 섹터만 간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 또 이제 더 좋은 종목이 있으면 확인해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증시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제 제가 이 종목 분석 올린 종목들 보면 상당히 강력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오늘 게임빌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20% 이상 상승을 했죠. 장중에 상한가도 기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수급이 몰리는 종목은 언제든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종목 분석 그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